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게 거진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평생 참 재미없게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런 사연을 들어주는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방송국이나 라디오에 사연을 제보할 곳도 마땅히 없고 또 막상 그런 곳에는 혹시나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용기를 못 낼 것 같더군요. 그런데 사연을 들어주시면서도 이렇게 익명을 보장해주는 곳이 있다니 제 사연도 꼭 한번 보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처음에는 용기가 나질 않아 한참 남의 얘기들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점점 용기를 낼 수가 있었어요. 세상사 천태만상이라더니 이 좁은 땅에서 사람들 사는 모습도 다 제각각이고 사연도 제각각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싶더군요. 가끔은 믿을 수 없는 얘기에 놀라기도 하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사연자분들을 보며 같이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왠지 위안이 되기도 하고 왠지 동지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서 그렇게 위안을 받았던 것처럼 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주변도 별로 없고 긴 세월이 지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다 보니 조금 내용이 두서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용기를 냈으니 내 이웃이나 지인의 얘기처럼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저의 얘기도 조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평생을 못 마친 직장을 관두고 인생 2막에 들어선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입니다. 왜 위기의 중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만 했을 때는 중년이 뭐길래 참 얄궂은 소리를 한다 싶었는데 제가 그 중년이 되어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뼈에 사무치게 느껴지더군요. 중년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는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벌써 죽을 날을 기다리기에는 또 한없이 젊고 그렇다고 또 청년들처럼 도전 정신을 갖기에는 겪은 세월의 고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연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겁이 많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이 나이에 뭔가 안 해본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그렇다고 은퇴하고서 마냥 놀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지 멀쩡해서 놀고 먹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들은 은퇴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야 하는 이 시기를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다녀봐야 말년에 치킨집이라는데 저도 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나만 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사실 퇴직을 한다는 것이 조금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속박의 굴레를 던져버리고 자유로워진 기분이랄까요? 물론 당장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하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째야 하나, 현실적인 걱정들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마음만은 왠지 개운했습니다. 남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소리 하지 못했지만 평생 일에 치여 돈 때문에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던 저는 어쩌면 하루빨리 가장의 무게를 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기러기 아빠라는 말 아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도 기러기 아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었던 그 시절에는 기러기 아빠들이 꽤 흔했습니다. 사실 참 슬픈 얘기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 가족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혼자 벌어서 평생 떨어져 지내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 같은 기러기 아빠들이 생겼던 것이겠죠.
가족들이 모두 이민을 가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자리 잡고 살 만한 기술도 능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하지만 욕심으로는 하나뿐인 자식에게 모든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좁은 한국 사회에서는 매일같이 입시 전쟁이다, 취업난이다,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 자식은 그것보다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고민해보지 않겠나요? 남들은 미련하다며 그런 기러기들은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기러기 아빠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게 다 가족을 너무 생각해서 그랬겠죠. 모든 자식들이 자기 부모에게 더없이 귀한 존재겠지만 저희 아들은 제게는 좀 더 남다르게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불임 때문에 어렵게 아이를 얻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참 오랫동안 기다려 어렵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물론 제 나이에 비해서는 그리 늦게 아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아이를 바랬던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대학 시절 만나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게 됐습니다. 숫기 없던 저는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였고 사랑에 맞지 않는 그이에게 내 평생을 바치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연애라면 대학 시절 질리게 했으니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참 컸었습니다. 하루라도 떨어져 보내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었겠죠. 덕분에 저는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프로포즈를 했고 아내는 환한 웃음으로 결혼을 승낙해줬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젊은 부부가 됐던 저희 부부는 결혼 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대학 졸업도 전에 취업이 되어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아내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안정적이고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한창 패기 넘치는 젊은 부부이다 보니 그때는 정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네요. 솔직히 그때는 요즘처럼 집값이 미쳐 날뛸 때가 아니라 그런지 금방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덕에 금전적으로도 크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찍이 자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가 교사이다 보니 출산으로 크게 고민할 이유도 없었고 그때는 하루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는 게 산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좋다는 인식 때문에 아내 역시 하루빨리 임신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창 신혼이니 금술 걱정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이상하게 임신이 되지를 않더군요. 처음에는 저희도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생길 테니 벌써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마음을 편히 먹었던 것도 같네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아이 소식에 결국 저희 부부도 큰 걱정을 끌어안게 됐습니다. 너무 소식이 없다 보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까지 들더군요. 부부가 둘 다 건강 체질인 덕에 설마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일찍 병원을 찾았어야 했나 싶기도 했지만 다행인지 아닌 건지 병원에서도 마땅히 문제라고 할 것들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둘 다 너무 정상이라며 병원에서 되려 이상하다 말했으니 말입니다. 별다른 이상도 없고 호르몬 문제도 아니라는데 왜 애가 생기지 않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라서 남들은 둘도 셋도 잘 낳는 자식들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나 받아들일 수 없었죠. 몸에 좋다는 것들도 찾아 먹어보고 병원도 꾸준히 다녀봤지만 그래도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다면서 그 일만큼은 참 제 마음 같지 않더군요. 자식은 하늘이 점지어 주시는 거라더니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아이가 없나 그런 되지도 않는 생각들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종교도 없던 제가 100일 기도를 하면서까지
아이를 바라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몰라서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게 물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제 소원 하나 못 들어주실까 싶어서 신자도 아닌 제 주제에 염치 없지만 그렇게 빌어봤습니다. 솔직히 남자들은 애 낳기 전까지는 부성애가 별로 없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다 그런 것도 아닌가 봅니다. 아이를 바라는 일은 엄마에게나 아빠에게나 똑같이 중요한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기도까지 드리면서 아이를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소식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 그렇게 간절했던 건 아니죠. 당연하게도 아내 역시 아이 소식을 기다려왔고 오히려 저보다 힘든 것은 아내였습니다. 저야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도 곁에서 도와주는 입장이니 뭐라 말할 만한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검사를 하며 눈으로 직접 결과를 확인해야 했던 아내의 실망감은 저보다 더 많고 깊었을 겁니다. 그럴 것을 저 역시도 잘 알았기에 저도 최대한 아내에게 잘하고 싶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 소식이 기다려지면서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한번 물어보는 법이 없었죠. 혹시나 나의 궁금증이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나 짐이 될까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괜히 저까지 재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도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았는지 아내는 제 생각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 소식을 기다린 지 3년 차에는 아내가 기어이 상상 임신까지 하고 말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임신인 줄 알고 둘 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테스트기도 희미하게 보였었고 무엇보다 아내의 반응이 확실했으니까요.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보고 들은 것이 많은 덕에 반 전문가가 되어 있던 아내는 평소에도 아주 작은 낌새까지 알아차렸었고 그때는 정말 임신이라며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갔더니 임신이 아니더군요. 그럴 리가요. 선생님, 저 생리도 멈췄고 배도 부른 것 같은데요. 희미하지만 테스트기에 2줄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임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너무 간절히 임신을 원하시는 산모님들 중에 간혹 이렇게 가짜 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흔한 일은 아니고요. 정말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저도 실제로 목격한 건 처음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뭔가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때는 정말 임신일 거라 믿었던 저희는 둘 다 임신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여력이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진짜인 줄 알았던 임신이 결국 아니었다는 얘기에 저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점점 아이를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3년이나 노력했는데도 이유 없이 안 생긴다면 결국 하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죠. 게다가 아내가 상상 임신까지 하며 스스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더 이상을 바라면 욕심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로 위안을 얻으며 잘 살고 싶었어요. 저희가 꼭 아이를 바래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없다는 게 서글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두 사람끼리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서 일부러 더 밝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같네요. 가끔 걷다가 남의 집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는 아내의 시선을 애써 돌리며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대단한 여자라며 말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의 끊임없는 대화 요청과 칭찬에도 늘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무슨 다른 말로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점점 제 앞에서 웃음을 잃어가던 아내는 언젠가부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도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 6일 출근이라 일요일 하루를 빼면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도 없었는데 애써 피곤함을 억누르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 해도 아내는 친정을 가겠다, 친구들을 만나겠다며 저를 피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 자기 때문일까 걱정하던 아내였기에 그러지 말라고 하는 제 말에도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내 얼굴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보다 싶어 한동안 그런 아내의 마음이 정리되기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소 시간이 날 때면 내게는 다른 무엇보다 당신이 소중하니 혹여나 섭섭한 생각하지 말라며 다정하게 굴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꽤 오랜 시간 저를 멀리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내가 당신이랑 대화 나눈 지도 언젠지가 모르겠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나랑도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 안 되겠어? 뭐가? 우리 퇴근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시간을 더 보내자는 거야? 한 집 살면서 한 침대에 누워 자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우리도 대화도 좀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거지. 우리 그런 지 너무 오래됐잖아. 같이 술 한잔 기울이면서 대화나 좀 해볼까? 당신 요즘 회사 한가해?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고 들어와서는 나랑 놀아줄 기력이 남았나 봐? 그러면 아침에 피곤해하지 말고 깨우기 전에 빨리빨리 일어나기나 해. 맨날 피곤하다고 눈 밑에 시꺼매서는 무슨 그런 팔자 좋은 소리야. 여보,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섭섭하게 해? 아니 혹시 내가 당신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그래? 뭐, 임신? 내가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지. 그러고 보니 당신 나랑 대화하자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대체 나를 얼마나 더 스트레스 받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말실수했어.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당신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나도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지. 알았어. 나도 화내서 미안해.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그러는지는 당신도 알잖아. 지금은 당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당분간 서로 실수할 일 만들지 말자. 그렇다고 나도 당신 탓 안 하잖아. 안 그래? 알지. 나도 당신 탓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보, 우리 부부잖아. 부부끼리 힘든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속을 털어놓겠어. 나는 언제라도 당신 얘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 마음 열리면 꼭 얘기해줘. 알겠지? 저는 어떻게든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그 상황을 타개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며 대화 자체를 피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아내가 왜 그러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로서는 그런 아내를 기다려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에 피치 못할 간극이 생겼고 그러는 사이 또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요즘은 30이 사회 초년생이겠지만 그때는 30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그쯤 되니 저도 정말 자식 욕심은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아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부부관계의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 됐는지 아내는 언젠가부터 다시 밝아지는 듯 보였고 저도 그런 아내를 보며 내심 안도를 하고 있었죠. 물론 여전히 대화는 별로 없었고 이전처럼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저는 아내가 밝아진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기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 지 몇 년 만에 드디어 아이 소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전에 상상 임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꽤나 조심스러웠던 모양이에요. 한참 뒤에서야 제게 임신 얘기를 꺼내더군요. 하지만 시기가 뭐가 중요하겠나요? 그저 임신이라는 말에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행복하기만 했었습니다. 벌써 12주 정도 지났대. 이상하다 싶기도 했는데 또 저번처럼 상상 임신일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솔직히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확인할 생각도 못했어. 그래도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혼자 테스트를 해봤는데 선명하게 2줄이 뜨더라고. 그런데도 혹시나 싶은 생각에 당신한테 알릴 생각도 못하고 나 혼자 병원 다녀온 거야. 늦게 알려서 미안해. 정말 임신이래? 세상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당신 마음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아는걸.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 이제 더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우리 식구 어떻게든 책임질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행복해질 날만 남은 거야. 그때는 정말 앞으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바라던 일까지 해결됐는데 앞으로 무슨 시련이 찾아온들 대수겠냐 싶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 아이를 얻게 된 저희 부부는 잠시 행복한 단 꿈에 빠졌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이이니 뭐든 해주고 싶었죠. 저는 아내가 임신한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내의 몸을 챙겼고 클래식 전집을 사가지고 와서 아내의 태교까지 신경 쓸 정도로 아이와 산모에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누리던 우리 아들은 그 사랑의 보답이라도 한 듯이 10달 동안 별 탈 한 번 없이 뱃속에 있다가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줬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인지 저는 아들이 마냥 예뻤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는 것 없이 기뻤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아이를 낳아준 아내에게 고마워서 가정을 책임지겠다 아내와 약속했던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식에게 모자람을 느끼게 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렵게 낳은 아이라면 그만큼 더 귀하게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일과 가정만 알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친구들 한번 제대로 만났던 기억이 없네요. 주말이면 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고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 회사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저는 좋은 게 좋은 성격인 탓인지 진금 욕심도 별로 없던 사람이었는데 자식이 태어난 뒤로는 최대한 회사에 오래 버티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무리 없이 가족들이 건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족들에게 걱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이를 낳은 뒤로 교사 일을 그만두게 된 아내는 아이를 위해 늘 좋은 것만 찾았습니다. 유치원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일찍이 영어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승마 체험이니 뭐니 아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자식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까운 건 아니지만 아내가 일을 그만둔 뒤로 외벌이가 되었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희생도 필요했죠. 그런데 저의 그런 노력은 아내에게는 늘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한다고 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늘 더 많은 것을 바라더군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었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민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다고 말이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빠듯한 것 같아. 매번 경쟁만 부추기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이민을 떠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민? 갑자기 이민이라니 좀 당황스럽네. 이민을 가면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하고?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외국 나가서 어떻게 살아? 당신까지 떠나자는 거 아니야. 당신은 준비해서 천천히 와도 되고 우선 지원이랑 나만 나가면 되잖아. 뭐? 당신 지금 설마 나더러 떨어져 살라는 거야?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기러기 아빠 하라고? 누가 평생 떨어져서 살지? 당신도 준비해서 나오면 되잖아. 아니,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거기 가서 대체 무슨 일을 하겠어? 그건 당신이 고민해야지. 당신이 당장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걸 왜 내 탓을 해? 그럼 당신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만 평생 고통받으면서 키울 거야? 우리 지금도 괜찮잖아.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지원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아니,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뭐가 욕심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지원이가 당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당신처럼 별 능력이나 재주 없이 평생 회사에 치이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내가 무능하다며 아들까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대꾸할 말을 잊었습니다. 참 뼈아프게 속상한 말인데도 막상 되받아치려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거 봐. 당신도 이런 환경에서 아이 키우는 거 마음 편하지 않잖아. 내가 나 위해서 그래? 이게 다 지원이를 생각한 거고 우리 위한 거야. 나라고 생판 아무도 없는 외국 나가서 당신도 없이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아무리 그래도 외국 나가서 생활하려면 그게 한두 푼도 아닐 거고 지원이가 정말 원하는 것도 모르잖아. 부모 욕심에 애한테도 너무 큰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지원이도 원하고 있어. 한국에서 살기 싫대. 맨날 애들이랑 비교만 당해야 하고 벌써부터 애들이랑 경쟁이나 시키는데 어린애라고 그런 게 스트레스 안 되겠어? 벌써 미국 가고 싶다고 난리야 아주. 그래도 부모라면 자식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당신한테 많은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만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처음에는 안 된다고 반대하던 저도 결국 아내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만 아내 말대로라면 자식이 원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기심을 부릴 수 있었겠어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게 이기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아내 입장으로는 제가 이기적이다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이 8살이 되던 해에 처자식을 멀리 미국 땅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서는 아내와 아이의 뒷모습을 볼 때만 해도 설마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을 줄은 몰랐었네요. 그때는 무슨 방법이라도 생각해서 저도 곧 뒤따라 가겠노라 생각하고 있었고 못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족들 얼굴 보고 지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당장 식구들 생활비가 막막해질 테니 그런 선택은 저의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고 준비해서 건너오라던 아내도 제게 현실을 생각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며 한국에 있기를 바랬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된 저는 그러면 얼굴이라도 종종 보기를 바랬습니다. 아이가 한참 클 나이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려니 얼마나 애달고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무료 전화도 없고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해외 전화 자체가 너무 비싸던 탓에 얼굴을 보기는커녕 목소리 한번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차가 다른 탓에 어쩌다 한번 연락을 하려면
저는 그쪽 스케줄에 맞춰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죠. 그렇게 저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사진만 들여다보다가 잠든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기러기 생활하는 보람이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자리를 잡은 아내는 편지로 아이의 사진과 학교 생활들을 전해주며 제게 참 고마워했었으니까요. 지원이가 여기를 정말 좋아해. 적응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학교도 너무 좋아하고 친구도 금방 사귄 거 있지? 한국 다시 갈까 물었더니 여기 계속 살겠다고 난리네. 그래? 다행이다. 지원이가 좋다니 나도 행복하네. 우리 지원이한테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줘. 그럼 당연하지. 당신한테 고마워. 당신도 이렇게 사는 거 힘들 텐데 우리 위해서 이런 결정 해줘서. 내가 당신 목까지 우리 지원이 열심히 키울게. 처음에는 그렇게 제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던 아내였는데 어느샌가부터 아내는 제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소홀해졌다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이었죠.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건지 아내는 너무나 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그리워 통화라도 자주 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적응하려면 전화를 줄여야 한다며 적응하느라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일주일에 한 번 통화도 자꾸만 미루고 심지어는 절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방학하면 애 데리고 들어올 거지? 당신도 참, 지원이 이번 방학에 캠프 보낼 거라니까. 아직 이민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당분간은 아이가 여기서 적응하도록 도와야지. 아직 영어가 입에 붙지도 않은 아이를 한국 데려갔다가 적응이 더 어려워지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래도 방학인데 아이가 아빠를 봐야지. 방학이 긴 것도 아니고 겨우 한두 달 와서 지내는 것 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긴다고. 당신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애들은 배우는 것도 빠르지만 그만큼 잊어버리는 것도 빠르다고. 내가 그래서 몇 년간은 한국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아빠는 보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진짜 아빠 얼굴 잊어버리겠다. 지금 또 당신 생각만 하는 거야? 애 위해서 큰 결심해놓고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나도 한국 들어가고 싶어. 나야말로 지금 향수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사정이 이러저러 하다니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돈 드는 일이 워낙 많았던 탓에 비행기 표값 마련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나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하고 너무 지쳐가는 바람에 차라리 내가 가겠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그마저도 반대를 하더군요. 얼마 안 되는 휴가 빼서 잠깐 있다 갈 건데 돈이 아깝다고 말이죠. 비행기 표가 얼만데. 차라리 그 돈 보태서 내년에 우리 지원이 교육비로 쓰자. 당신도 희생하는 김에 좀 더 아이를 위해 줘. 나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쉽겠어? 그래도 그게 다 우리 지원이를 위한 일이야. 당신도 알잖아. 결국 저는 어린 자식을 미국에 보내놓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좀 나이가 먹어서 휴대폰이 생긴 뒤로는 지 엄마 통하지 않고도 제게 종종 연락을 해주어서 위안이 되더군요. 얼굴은 자주 못 봤지만 전화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와 안부를 전해받으며 다시금 힘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 위해서 뭔들 못하겠냐는 생각에 몇 년만 참자, 몇 년만 더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죠. 처음에는 길어야 10년이라며 잠시만 참으라던 아내는 어쩐 일인지 10년 뒤에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핑계는 하나같이
아들 때문이었죠. 그래도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려 했는데 우리 자식이 너무 뛰어난 탓에 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겠다고 했습니다. 애가 똘똘한지 성적도 충분히 되고 또 지금 돌아가면 군대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복잡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성적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자식이 잘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저도 거기서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으로 예정되었던 유학 생활은 점점 길어졌고 제가 혼자 된 시간도 그만큼 길어졌네요. 처음에는 우울증이 올 정도로 버겁고 힘들었던 기러기 생활이었는데 이것도 다 적응이 되는 건지 언젠가부터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혼자서 즐겁고 여유 있게 지냈던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저 주말마다 혼자 맥주 한 캔 하면서 영화나 즐기는 게 전부인 고독한 독거남이 되어 있었네요. 그렇게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이 20년이지 그 긴 세월 자식 얼굴 몇 번 보지도 못하면서 기러기 생활을 한다는 게 거의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죠. 이제는 가족과 함께한 세월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같이 잘 지낼 수 있을지가 더 고민이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 세월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들 뒷바라지에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은퇴를 해야 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어느새 번듯한 회사의 대표가 됐네요. 아들 녀석이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합심해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덕에 대학 시절부터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엔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가 사업적으로 재능이 있는 건지 몇 년 사이 직원들도 두게 됐고 어느새 번듯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한인 출신 젊은 사업가로 인터뷰도 했고 젊은 나이에 저보다 한참 많은 연봉을 벌고 있었네요. 자식이 그만큼 잘해주니 그동안 뒷바라지 했던 게 아깝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가족이 그립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언제라도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아들이 다 크도록 20년간 이런저런 핑계로 귀국할 생각이 없더니 제가 은퇴를 하게 됐다는 얘기에 그제서야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하더군요. 저는 이제라도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낼 인생 2막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는 금세 무너지게 됐죠. 아들과 귀국해 들어온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이혼하자는 말이었으니 말입니다. 우리 이혼하자. 솔직히 이제 와서 같이 사는 것도 서로 못할 짓이고 당신이 꼭 알아야 하는 얘기도 있어. 사실 지원이 당신 친아들 아니야.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나도 처음에는 당신 아이인 줄 알았으니까. 너무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하기에 저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모든 말이 진실인 건지 아들은 처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내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네요. 사실 그거 들킬까봐 귀국 못했던 거야. 그래도 내가 엄만데 애를 아빠 모르는 자식으로 키울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동안 당신도 아들 얻어서 행복했으니 다행 아니야?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지원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니.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혼해달라니. 이제 와서 화내서 뭐해. 당신도 그냥 받아들여. 아이를 임신할 쯤에 외도를 했다더군요. 심지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뻔뻔한 그 여자는 심지어 이혼하며 재산 분할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돌아오면 함께 살아야 할 집이라 생각해서 어려운 동안에도 대출 한번 받지 않고 잘 지켜왔던 하나뿐인 내 집을 갈라 가지자고 말입니다.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 저는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도 뻔뻔해서 화내는 내가 이상한가 싶었죠.
결국 20년 참아왔던 서름이 터져버린 저는 정신을 잃고 너 죽고 나 죽자며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아들 녀석이 막아서더군요. 자기 뒤로 지 엄마를 가리면서 말입니다. 내 친자식이 아닌 건 알겠다지만 그래도 내가 저를 키워준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막아서는지 갑자기 배신감이 밀려오더군요. 지원이 너까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남이어도 내가 너를 키운 세월이 있는데. 아빠, 그렇다고 지금 이러시면 결국 아빠만 손해예요. 어찌됐든 이혼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엄마한테 위자료 뜯기고 손해보고 싶으세요? 지금은 좀 참으시고 법으로 복수하세요. 그동안 양육비 지원했던 거 다 받아내시고 위자료까지 받으셔야죠. 지 엄마를 챙기는 줄 알았던 아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모인 그 여자보다 제 편을 들어주며 제가 벗어날 구멍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놀라서 발악을 하더군요. 지원이 너 지금 저 사람 편 드는 거야? 저 사람 네 친아빠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피가 섞였던 아니던 나한테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아니, 엄마는 나한테 엄마도 아니고 아빠 한 분만 부모님이라 생각해요.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부모 노릇을 못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자식 노릇 하기를 바래요?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아들이 그제서야 충격적인 말을 고백하더군요. 미국에 가 있던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 그동안 아들을 기숙학교에 보내놓고 여태 지 좋은 일만 하고 다녔더군요. 대체 뭘 하고 다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은 기숙사 보내서 나 몰라라 방치해두고 저한테 돈 타가서 일도 안 했을 테니 그 돈으로 어디서 놀고나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숙학교에 방치되면서부터 다짐했어요. 꼭 하루빨리 독립해서 알아서 잘 살겠다고. 그런데 엄마가 아빠한테까지 그랬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사실 저는 내심 아빠한테도 섭섭한 생각이 있었는데 아빠도 피해자라는 걸 알고 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아빠한테 뭐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오늘만 기다렸어요. 아빠, 은퇴하시고 저랑 새 인생 시작하세요. 이제는 제가 아빠 노력에 보답할 때가 됐습니다. 노후 준비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미국으로 같이 가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저나 그 여자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들은 같이 미국으로 가서 노후를 보내자며 심지어는 제게 자기 회사의 명예 이사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 아이에게 대체 어떤 의미일지 저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네요. 그 여자는 내 돈으로 자식 키워서 앞으로 자식에게 업혀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됐네요. 결국 그 이후 저는 전처와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됐고 아들 덕분에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던 집과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친모와 연을 끊어버린 바람에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업도 없던 그 여자는 비자도 만료돼서 아마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는 이제 궁금하지 않네요. 저는 요즘 아들의 회사 일을 거들고 미국에서 적응하느라 바쁘거든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어떻게 미국 땅에서 적응하나 걱정이었는데 저를 도와주는 아들 덕분에 하루하루 배우는 게 참 즐겁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두고 어떻게 20년 세월을 떨어져 있었나 이제서야 제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잘 적응할 것이고 아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는 것까지 꼭 오랫동안 지켜보고 지내야죠. 답답한 바보처럼 희생했던 것에 비하면 이만하면 괜찮은 결말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